괜히 멀쩡하게 잘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도 제가 괜히 꼬투리를 잡아요. 질문을 계속 던져요. 그래서 옆에서 임차인이 보면서 우리 임차인 장난 아닌데 이런 느낌을 일부러라도 좀 심어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울림의 출근길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임차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택 임대를 잘 주는 법, 세 잘 주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임대인이 되기도 하고 임차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어느 쪽에 있건 잘 알아둬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무주택자이거나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누구나 다 임대인이 한 번은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다 되실 건데 그렇기 때문에라도 임대를 잘 주는 법, 임차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법, 임차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배워둬야 됩니다. 문제가 많이 생겨요. 항상. 저는 기본적으로 임차인과 좋은 관계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저만의 이런 임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뭐 예컨대 일정 금액 이하의 월세를 내는 좀 저소득층 우리 세입자분들께는 한 번 월세 계약하면 저는 나가는 그날까지 월세를 올리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11개월간 월세를 연체하지 않으면 한 달치 월세는 안 받습니다. 이런 저만의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명절 때마다 선물 보내드리고 하면서 대부분의 임차인들과는 아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사이가. 그런데 이런 저도 이따금 가다가 정상적이지 않은 아주 이상한 나쁜 임차인들을 이따금 만나게 돼요. 아주 드문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그건 뭐냐면 아예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임차인을 많이 배려한 법의 허점을 막 악용해서 임대인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임차인으로 있으면서 돈을 벌어보려는 아주 얄팍한 생각을 가진 이상한 나쁜 임차인들을 덜어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좀 미리 공부를 해둬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나쁜 임차인에게 계속 시달리고 휘둘리다가 결국에는 이 주택 임대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집주인은 나는 안 맞는다 하고 이 부동산 투자계를 떠나버리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최근에도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운영하는 그 경제적 자유 톡방에 계신 회원님 한 분이 이런 나쁜 임차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방의 아파트 한 채가 오랫동안 공실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주 천신만고 끝에 임대가 나갔는데 이분이 아주 이상한 임차인이었던 거예요. 어떤 케이스냐면 보통 임대계약, 전세계약을 잔금을 치르고 나면 그때부터는 당연히 임차인에게 들어오는 세입자가 관리비를 내야 될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관례인데, 근데 이 임차인이 본인 개인 사정상 잔금을 치르고도 몇 개월 동안 입주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뭐 한 3개월 뒤에 입주를 한 겁니다. 그래놓고 자기가 3개월 동안은 살지 않았으니까 그 관리비, 공실 관리비는 집주인 당신이 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이상한 주장을 하면서 계속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이 집주인분도 아니다, 이건 이거 이래서 당신이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아예 CR도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면서 괴롭히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얼마 안 되고 괜히 귀찮고 임차인 괜히 나쁘게 해서 좋을 거 없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하고 아마 이분도 내신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 또 기고만장해서 계속 무리한 요구들을 계속 하는 거죠. 이상한 이제 이분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집에 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저런 문제가 생겼다 하면서 집주인하고 제대로 상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수리비를 청구하는 거죠. 진짜로 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이상한 간이영수증 하나 막 쓴 이런 간이영수증 딱 사진 찍어서 보내면서 50만 원 수리비 나왔습니다, 100만 원 수리비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돈을 막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왜 안 보내냐고 계속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계속 괴롭히는 거죠, 임대인을. 그러면 특히 가까이에나 있으면 가서 보고 해결하고 이러고 할 텐데 이분처럼 집이 멀리 있고 또 직장 다니면서 바쁜 이런 임대인들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휘둘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분도 도대체 이런 임차인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나는 이 부동산 투자가 나랑 안 맞는 것 같다고 막 하소연을 하셨는데, 이런 임차인을 만나면 정말 참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대부분의 정상적이고 선량한 임차인 분들께는 잘해줘야죠. 잘해주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좋지만, 이런 또라이 임차인들,
본인이 임차인이라는 지위를 어떻게든 악용하려고 하는 이런 진상 임차인들은 그야말로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서로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임대를 잘 하기 위해서 이런 소수의 나쁜 임차인들도 잘 대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3가지의 어떤 철칙, 원칙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러니까 아예 이런 싹수를 없애는 거예요. 처음에 임대 계약을 맺을 때가 중요해요. 임대 계약서를 맺을 때 아주 철저하게 그 과정을 잘 진행함으로써 이 임대인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인식을 처음부터 잘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멀리에 있는 지방 아파트 임대 계약을 할 때도 제가 반드시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꼼꼼하게 공인중개사가 쓰신 임대차 계약서를 꼼꼼하게 한자 한자 일부러 다 읽어요. 그러면서 괜히 멀쩡하게 잘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도 제가 괜히 꼬투리를 잡아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왜 이렇게 쓰셨습니까? 이건 이유가 뭡니까? 하고 몇 가지 질문을 계속 던져요. 그래서 옆에서 임차인이 보면서 우리 임차인 장난 아닌데, 굉장히 꼬장꼬장한데, 까탈한데, 이런 느낌을 일부러라도 좀 심어줍니다. 처음에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잘 안 생기거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만만하지 않은 인상을 주면서도 또 잘해줄 건 잘해주는 거죠. 이런 게 필요하고, 그게 처음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초동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나쁜 임차인이 어떻게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처음에 시작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첫 대처를 잘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톡방 회원님처럼 말도 안 되는 이 관리비를 내달라 이런 요구를 했을 때 귀찮아서, 또 분쟁이 싫어서, 좋은 게 좋은 거라서 돈이 얼마 안 돼서 이걸 덜컥 내가 내주고 알겠습니다 하고 하면 이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쁜 임차인분들은 본인의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요구가 한 번 먹히면 이거 봐라 하고 힘이 세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점점 더 강도가 센 요구, 무리한 요구를 계속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나가는 그날까지 괴롭힙니다. 그러니 첫 번째 문제가 생겼을 때 단호하게, 거리가 멀다고 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가겠다, 기다려라, 나 없이 처리하지 말아라 하고 아주 꼼꼼하게 일 처리를 하는 그런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같은 경우는 절대로 말로 상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많은 문제가 말 때문에 생겨나요. 이 나쁜 임차인들은 기본적으로 작정을 하고 뭔가 이걸 시작하기 때문에 이들을 말로 이길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계속 펼쳐내거든. 그러다 보면 내가 말려요.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당하기도 해요. 예. 그러니 말로 상대하려고 하지 말고 말보다는 주로 문자나 우편, 이렇게 좀 한 번 좀 걸러진 이런 경로를 활용을 하시고, 특히 법과 제도를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임차인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을 때 정확히 공부를 하고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고 법조문이나 이런 걸 찾아보고 해서 법으로 응대를 하세요. 뭐냐면 당신이 요구하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아니다, 뭐 민법 몇 조 몇 항에 의하면 이건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뭐 우리 아파트 관리 규약에 의하면 이렇다라고 이 법과 규약을 계속 언급하면 이 임차인들은 깨갱합니다. 이 임대인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 법과 제도를 들먹이니까 내가 할 말이 없네, 이렇게 나오면서 점점 힘이 약해지거든. 이렇게 대처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임차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잘 좋은 사이를 유지하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내가 실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당연히 휘둘릴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 결론적으로 부자가 되려면 당연히 임대인 지위에는 서야 되는데 이 임차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되고, 일반적으로는 정상적인 임차인분들에게는 잘 해주는 선한 임대인이 되되, 이런 악덕 임차인, 나쁜 임차인들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참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